이번엔 정부가 이길까요? 아니면 시장이 이길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래는 얼었는데 가격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이 돈은 주식시장으로 1년 만에 50조 원이 이동했습니다. 집값이 잡힌 걸까요? 아니면 잠깐 돈이 돌아선 걸까요?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으로 들어간 돈을 살펴보죠. 전국 아파트 거래 대금은 2025년 1월 17.4조 원이던 게 2026년 1월 10.8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38%나 감소한 겁니다. 대출은 더 극적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폭은 2025년 1월에 4.9조 원이었죠. 그런데 2026년 1월엔 1.2조 원으로 무려 4분의 1 토막입니다. 대통령이 대출을 조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이후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수요 자체가 줄었습니다. 시장이 죽은 게 아니라 한마디로 돈줄이 막힌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주식시장으로 유입됐을 겁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의 투자자 예탁금은 2024년 말 54조 원에서 2025년 말 87조 원, 그리고 올해 2026년 1월 하순엔 마침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2배로 증가한 겁니다. 빌려서 투자하는 이른바 B2도 지난 1월 초 27조 원대에서 불과 한 달 만에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거래대금은 더 강합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025년 12월에 30조 원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2026년 1월에는 60조 원 정도로 불과 한 달 만에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액은 줄고 주식 판돈은 커진 겁니다. 이건 일시적 분위기라기보단 명백한 유동성의 이동으로 봐야 합니다. 돈은 한쪽이 막히면 반드시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 정권 입장에서 보면 주식시장 밀어주기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부동산은 5년 안에 공급으로 잡기 어렵습니다. 이미 대통령도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는 경제에 해롭고 불로소득이란 부정적 인식까지 각인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다릅니다. 주가는 경기에 민감하고 지수가 오르면 사람들은 금세 환호합니다. 정부 입장에선 이를 정책 성과로 포장하기도 쉽습니다. 부동산과 달리 주식 투자는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어차피 5년 정권 안에 해결 안 되는 부동산보단 주식시장을 미는 게 표심을 봐서도 효과적인 선택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책적 드라이브는 그쪽으로 돈을 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부동산에서 시장이 이길까, 정책이 이길까? 역사를 보면 정답은 하나로 단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마다 승부를 가른 건 돈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시기별로 한번 볼까요? 먼저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강력한 규제, 토지공 개념 도입, 금융 압박과 함께 다른 한편으론 분당, 일산과 같은 신도시 공급이 있었죠. 시장은 결국 안정됩니다. 대출은 조이고 투기는 막았지만 한편으로는 곧 집이 대량으로 나온다는 신호를 줬던 것이죠. 규제가 가격을 눌렀다기보다 규제와 공급 신호가 동시에 매수 심리를 꺾은 시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어땠을까요? 규제는 풀렸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오랫동안 힘을 못 씁니다. 이유는 정책보다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대출도 투자도 심리도 모두 위축된 시기. 돈이 움직일 수 없는 시장에선 규제 완화도 힘을 못 씁니다. 이 시기는 사고 싶어도 돈이 없던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 많았던 문재인 정부 기억나십니까? 규제는 역대 최강이었습니다. 세금, 대출, 거래 모두 초강력 규제 압박. 그런데 결과는 부동산 급등이었죠. 참혹한 정책 실패라는 판정이 났지만 주변 환경의 요인도 컸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돈을 엄청 풀었고 경기 방어를 위해 저금리까지 유지했었죠. 정책의 타이밍이 문제이기도 했지만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이 규제를 압도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어떨까요? 지금 정부도 방향 자체는 분명합니다. 대출은 조이고 수요는 눌러두고 한편으로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조만 보면 노태우 정부의 규제 플러스 공급 패키지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엔 수도권의 대규모 신도시를 한 번에 밀어넣을 부지와 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만한 규모의 새로운 택지를 동시에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핵심지 땅은 더더욱 부족합니다. 공급 의지는 있지만 속도와 규모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규제는 먹히고 있지만 기다리면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중의 돈은 일부 이동하고 일부는 여전히 주택시장의 대기자금으로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다행인 건 주가가 연일 최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정책은 더 힘을 얻고 부동산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분간 정책이 먹히는 시장, 중장기적으론 결국 주택 공급과 돈의 향배가 승패를 결정하는 시장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돈은 어디론가 흘러야 하고 그것을 정책이 억지로 막다 보면 부작용이 커집니다. 부동산이 주기적으로 폭등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다이슈픽이었습니다.